미련한 거사. 그 눈먼 짐승이 네 자식들 입에 쌈밥이라도 넣어줄 줄 아느냐?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매정한 조롱 속에서도 박씨 부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는 큰동서 조씨가 거머쥔 황금 열쇠 꾸러미 대신 냄새나고 축축하게 젖은 낡은 가죽 곱비 하나가 들려 있었죠. 비단 주머니 속 은자보다 무거운 것은 짐승의 젖은 눈망울이었고, 기름진 옥토보다 깊은 것은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잔상이었습니다. 훗날 이 선택이 무너져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온 마을을 역병의 지옥에서 구해낼 천하의 보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채널 옛날 야담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밤 귀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잔소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세상의 온기를 앗아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평생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거상 김노인이 마침내 무거운 생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거두었죠. 김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유산 상속을 위해 모인 사랑방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이 생전에 미리 봉해두었던 마지막 유언장이 문중 어른의 떨리는 손에 의해 펼쳐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에 쏠렸습니다. 김노인이 일군 막대한 재산이 과연 누구의 손으로 들어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거든요. 마침내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며느리 조씨에게는 10년 풍년에도 끄떡없는 저 아랫뜸 비옥한 논열 맞이기와 곳간에 쌓인 은자 300냥을 내린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며느리 조씨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자 300냥이면 평생을 가마타고 비단 옷만 입고 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조씨는 승리감에 취해 옆에 앉은 동서 박씨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유언의 내용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박씨에게는 뒷마당 마구간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늙은 말 한 마리를 유산으로 내리노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정성으로 거두도록 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옥토와 폐물이 아닌 오늘 내일하는 병든 짐승을 유산으로 남기다니요. 큰동서 조씨가 참지 못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나,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에 노망이라도 드신 게냐? 얘야, 저 짐승은 내일 당장 도축장에 팔려가도 고기 몇 근 안 나올 놈이다. 그런 쓸모없는 고깃덩이를 유산으로 받으라니 아버님께서 너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이런 처사를 하셨겠느냐. 조씨의 가시 돋친 비웃음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찾고 몇몇은 대놓고 박씨 부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죠. 하지만 박씨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원망의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마당으로 내려가 쓰러질 듯 서 있는 말의 곁에 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말의 거친 갈기를 쓸어내리며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만 보냈던 그 깊고 신비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을 나에게 맡기신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박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답니다. 유산 상속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그날 오후, 김 노인의 집 대문 앞은 마치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는 듯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문 앞길은 큰며느리 조씨의 위세를 증명이라도 하되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조씨는 새로 상속받은 은자 괴짝을 안방 깊숙이 들이고는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저 아랫뜸 비옥한 논의 경계를 다시 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 씨의 목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게들, 이제 그 땅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 한 뼘이라도 소홀히 관리하지 말게나. 조 씨는 비단 주머니에서 은자 몇 푼을 꺼내 장정들에게 던져주며 세상 모든 것을 발밑에 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마당 뒤편 그늘진 마구간 앞은 찬바람만 쌩쌩 불어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려한 잔치 소리를 뒤로 한 채 낡은 바가지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시선은 오직 마구간 구석에 축 처진 채 누워있는 늙은 말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말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젖은 볏짚 위에 누워 힘겨운 숨만 밖에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말의 콧등에 맺힌 땀과 먼지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비단 치마 자락을 팔랑거리며 큰동서 조 씨가 다가왔습니다. 조 씨는 코를 찡그리며 부채를 붙여 냄새를 쫓는 신용을 했죠. 예, 너도 참 미련하구나. 저 헐떡이는 짐승에게 쏟는 정성을 내 논밭에 와서 좀 보태보렴. 그러면 내가 쌀 한 바가지라도 챙겨주지 않겠니? 어찌 눈에 뻔히 보이는 황금을 두고 그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앉아있느냐 말이다. 조 씨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까지 낄낄거리며 박씨 부인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은 사람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생명은 신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박씨 부인의 그 단호한 말투에 조 씨는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홀로 남겨진 마구간에서 말의 슬픈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듯한 맑은 빛이 서려 있었거든요. 박씨 부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는 시장판의 저울 위에서 결정되지만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 짐승의 맥박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박씨 부인의 가슴 속엔 이름 모를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유산 분할을 확정짓는 문중의 인장날이니 모두 끝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상님들께 올리는 마지막 절을 마친 뒤 방 안의 싸늘한 공기를 뒤로하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에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며 사용하던 이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곱비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박씨 부인은 마구간으로 다가가 집단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머물 곳으로 가자꾸나. 그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죽어가는 줄만 알았던 늙은 말이 부르르 몸을 떨더니 기적처럼 앞다리를 세워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말의 어깨를 박씨 부인은 자신의 가녀린 어깨로 묵묵히 지탱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문중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상속은커녕 집만 하나 떠안고 가는구먼. 논바지열 맞이기면 자식들 장가 보내고도 남을 텐데 저 여편네가 참으로 모자라긴 모자란 모양이야. 동정 섞인 야유와 비릿한 조롱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박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씨 부인의 입가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큰동서 조 씨는 화려한 가마에 올라타며 부디 그 말 고기나 실컷 먹고 잘 살아보렴 하고 쏘아 붙였지만 박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내면은 이미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재물은
한때의 바람과 같아 언제 사라질지 모르나 시아버지가 남긴 이 생명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의와 약속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씨 부인이 말을 이끌고 마을 어귀를 벗어날 무렵 기이하게도 늙은 말의 발자국이 닿은 자리에선 마른 흙먼지가 아닌 고요한 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박씨 부인의 앞날에 과연 어떤 고난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이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박씨 부인은 정들었던 가문의 기와집을 뒤로하고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번듯한 안방 한 칸 내어주지 않은 큰 동서 조 씨의 냉정한 처사 때문이었지요. 상속받은 재산이라고는 오늘 내일하는 늙은 말뿐이니 당장 어린 자식들의 입에 풀칠하는 것부터가 박씨 부인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운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하얗고 고왔던 손은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산에서 땔감을 줍느라 금세 거칠어지고 군데군데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말의 상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말은 여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좁은 마구간 구석에서 끙끙대며 신음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식구들이 먹을 쌀 한 줌을 아껴 말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자식들은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리고 남편조차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이냐 하며 긴 한숨을 내뱉었지요. 박씨 부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해 진력 큰 동서 조 씨가 비단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거느린 채 보란 듯이 박씨 부인의 초가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 씨는 가마창을 살짝 열고 코를 쥐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아직도 그 송장 같은 짐승을 붙들고 있는 게야? 내 논밭에선 벌써 이삭이 패려 하는데 자네 마당에선 말 오줌 냄새만 진동하는구먼. 이제라도 그놈을 백정한테 넘기고 내 밑에 들어와 일을 거들지 그래. 그러면 자식들 굶기지는 않을 것 아니냐. 조 씨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초가집 천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말의 눈가에 낀 눈곱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에 젖은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만 박씨 부인은 말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버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굳게 믿고 있단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초가집 지붕 사이로 새어드는 찬 기운과 텅 빈 쌀독은 박씨 부인의 인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초가집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등잔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때 마구간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등불을 들고 급히 나가보니 늙은 말이 사지를 벌벌 떨며 눈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말의 코끝에선 더 이상 뜨거운 김이 나오지 않았고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말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아버님의 마지막 뜻은 누가 증명한단 말이냐? 박씨 부인은 울먹이며 말의 뻣뻣해진 다리와 가슴을 거친 손으로 밤새도록 문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말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은 결심한 듯 자신이 덮고 있던 낡고 얇은 소미불을 가져와 말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마구간 바닥에 누워 자신의 온몸으로 말의 목을 껴안았지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박씨 부인의 이가 덜덜 떨리고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박 씨 부인은 결코 고삐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렴. 똥이 틀 때까지만 버텨다오. 박 씨 부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새벽 딸기 처주름을 낼 무렵 말의 가슴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맥박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물 한 방울이 말의 눈가에 떨어지자 기적처럼 말의 콧구멍에서 다시금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이 밤은 박 씨 부인에게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체온을 나누며 서로의 생명을 붙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시험의 순간이었지요. 박 씨 부인이 고수했던 그 미련한 정성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바퀴를 서서히 돌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진 겨울밤을 견뎌내고 난 후 마구간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잠결에 느낀 것은 코끝을 간지리는 아주 낯설고도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한겨울 눈밭으로 뒤덮인 이 산골짝 초가집에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마치 5월의 사냐에 가득 핀 난초꽃과도 같은 우아한 향기였거든요. 박 씨 부인이 눈을 뜨자 품에 안고 있던 늙은 말이 어느새 스스로 고개를 들고 박 씨 부인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말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 눈 속에는 박 씨 부인의 초췌한 모습이 맑게 비치고 있었죠. 박 씨 부인은 말의 몸을 살피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듬성듬성 빠지고 윤기 없던 털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비단실을 꼬아 만든 듯 매끄러운 윤기를 내뿜고 있었거든요. 말이 기지개를 켜듯 앞발로 마구간 바닥을 한번 구르자 놀랍게도 꽁꽁 얼어붙어 있던 클바닥에서 푸른 기운이 솟아나며 고여있던 성애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초가집 지붕 위로만 유독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그 집 마구간에서는 밤마다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온다는 이야기였지요. 시장 상인들은 박 씨 부인이 내다 파는 보잘것없는 땔감조차도 다른 것보다 화력이 좋고 향이 좋다며 서로 사가려 했습니다. 덕분에 박 씨 부인의 텅 비었던 쌀독에도 조금씩 곡식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 부인이 말에게 줄 여물을 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이 박 씨 부인의 옷자락을 입으로 지그시 물더니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박 씨 부인이 지난밤 정성으로 문질러 주었던 말의 발자국이 남은 자리였죠. 그 척박한 땅 위로 이름 모를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 아래 묻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가꾼 생명의 맥박 속에 숨어 있었음을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은 말의 목을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늙은 짐승이 영물로 변해가는 이 기이한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위기 앞에서 박 씨 부인과 이 가문을 지켜낼 유일한 희망의 전조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초가집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변화는 산불처럼 빠르게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받은 그 병든 말이 사실은 천리 말하더라. 그 말의 발길질 한 번에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았다더라는 식의 보태진 소문들은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가장 크게 동요한 것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가진 기름진 논과 은자 300냥이 세상 최고의 상속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초가집에 사는 동서가 영물을 가졌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뒤틀리는 듯한 시기심이 일었습니다. 조 씨는 당장 하인들을 거느리고
박 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 씨는 마구간에서 눈부신 자태를 뽐내는 말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죽어가던 그 짐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의 털은 은하수처럼 빛나고 눈매는 호랑이처럼 매서웠거든요. 예, 동서. 아버님께서 이 말을 나에게 주려 하셨는데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내 논 5 마지기를 줄 테니 당장 이 말을 나에게 넘기거라. 조 씨의 뻔뻔한 요구에 박 씨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 말은 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신 신의입니다. 논밭 1000 마지기를 주신데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박 씨 부인의 거절에 조 씨는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오냐, 사또께 고하여 이 말이 원래 내 소유였음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두 며느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고을에는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돌며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몸엔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조 씨의 비옥한 논밭조차 역병의 기운에 검게 타 들어갔습니다. 역병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고을 안팎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관가에서조차 손을 쓰지 못해 환자들을 격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비옥한 논밭을 가졌던 큰동서 조 씨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조 씨가 자랑하던 논의 이삭들은 거무죽죽하게 썩어 문드러졌고 그토록 아끼던 하인들과 자식들마저 하나둘씩 붉은 반점을 띠며 쓰러졌습니다. 조 씨는 은자 300냥을 풀어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이한 병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마을을 집어삼키던 그날 오후 박 씨 부인의 집 마당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구간 밖으로 걸어 나온 말이 마당 한가운데를 앞발로 강하게 내리찍자 쩍 갈라진 흙틈 사이로 하얀 빛을 내뿜는 꽃들이 우후죽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이 피어남과 동시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은은한 향기는 초가집을 감싸고 있던 검은 역병의 안개를 밀어냈지요. 박 씨 부인은 홀린 듯 그 꽃을 따서 끓여 역병으로 신음하던 어린 막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돋았던 붉은 반점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니 채 반각도 되지 않아 아이가 눈을 뜨고 물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졌고 산송장처럼 쓰러져 있던 이들이 하나둘 박 씨 부인의 집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주저하지 않고 앞마당 가득 핀 하얀 꽃들을 따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이든 욕하던 이들이든 상관없다. 아버님께서 이 말을 맡기신 것은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었을 게야. 박 씨 부인의 손에서 꽃을 건네받은 마을 사람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집은 이제 낡은 초가집이 아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유일한 구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숲 너머에서 지켜보던 큰며느리 조 씨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조 씨는 자식의 병보다 그 꽃이 가진 천문학적인 가치에 매몰되었습니다. 저 꽃 한 송이면 은자 한 냥이 무엇이냐. 나라 전체의 불을 거머쥘 수 있겠다. 탐욕에 눈이 먼 조 씨는 마을 장정들을 매수하여 무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병으로 마을이 어수선한 틈을 타 박 씨 부인의 말을 강제로 빼앗고 꽃밭을 차지하기로 한 것이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횃불을 든 장정들이 박 씨 부인의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조 씨는 맨 앞에 서서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서, 이 말은 고을 전체를 구하기 위해 관가에 바쳐야 할 물건이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몸으로 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역병이라는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심이 박씨 부인을 덮쳐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박씨 부인의 집 주변만은 그 신비로운 꽃향기가 역병의 안개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롱 섞인 야유 대신 살기 어린 눈동자로 박씨 부인의 마구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지켜온 그 미련한 가치가 이제 전 마을의 생사를 쥔 거대한 운명의 열쇠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들이 박씨 부인의 작고 허름한 초가집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조 씨의 서슬퍼런 외침에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마구간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지요. 동서, 어서 비키지 못할까? 저 짐승과 꽃은 이제 나라의 것이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조 씨의 눈은 이미 자식의 안위보다 눈앞에 하얀 꽃밭이 불러올 막대한 부에 매몰되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구간 안에서 고요히 숨을 고르던 은빛 말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장엄한 천둥 소리처럼 온 산천을 울렸고 횃불을 들고 달려들던 장정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오자 놀랍게도 말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바닥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조 씨가 비명을 지르며 꽃을 꺾으려 손을 뻗는 순간 말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정성껏 가꾸었던 하얀 꽃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날리며 거대한 꽃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향기로운 꽃가루가 마을 전체를 뒤덮자 역병으로 쓰러져 있던 마을 사람들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연기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이들이 기적처럼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달빛 아래 펼쳐졌지요. 하지만 탐욕의 눈먼 조 씨에게만은 기적이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조 씨가 꽃을 억지로 움켜쥐자 그 아름답던 꽃들은 조 씨의 손 안에서 새까만 잿가루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꽃, 내 금싸라기들이. 조 씨가 울부짖으며 땅을 팠지만 그가 상속받았던 비옥한 논밭과 은자 300냥조차 어느새 역병의 도끼에 절어 쓸모없는 진흙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쫓던 이의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직 박씨 부인이 지켜온 생명에 대한 신의만이 이 마을의 유일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보냈던 과거를 참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의 갈기를 쓸어내렸습니다. 말은 마치 임무를 다했다는 듯 박씨 부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온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고을에는 더 이상 역병의 공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비옥한 땅도 은자도 아닌 보잘것없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박씨 부인의 어진 마음이었음을 온 마을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게 되었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한순간이지만 가슴으로 지켜낸 진실은 영원한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초가집 자리에 작은 정자를 세우고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에 이익만을 쫓느라 소중한 사람과의 신이나 생명의 존엄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박씨 부인의 하얀 꽃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은하게 퍼지길 바라며 오늘 야담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